잘 받아서 점수다. 누가 잘하나 요거 내가 이기면은 요거 넘기고 형님이 이기면은 요거 넘기고. 심판으로 나선 이는 세 동서 중 맞이인 혜선 씨. 탁구 대결을 하겠다 나선이가 셋째 명숙 씨와 둘째 여리 씨다. 이래봬도 점심밥 하기를 걸고 하는 경기. 이것은 나 이거 내 거. 10점을 먼저 내면 힘 안 들이고 밥 한 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자 형님 내가 이겼어. 내 거 내 거.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 형님 이번을 남겨야 되는데 막내가 핀들어가서 시계를 올려주면 되나? 그래 형님 2를 해야 돼 2. 그래. 3을 하면 안 돼. 조금만 할 텐데. 사실 심판을 하고 있는 큰 동서는 탁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여기 나가면 내가 이겼어. 여기 내 거 올려야지. 언니가. 4분 나옵니다. 저 동식이라고 자꾸 올려주지. 응? 요래야지. 탁구채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점수 계산이 될 리 있겠는가?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경기를 마쳤고 결과는 셋째 동서의 승리. 아까는 형님이 자꾸 더 넘어가지고 안 그랬나? 내 노트 넘어가줘야지. 내보다 하게. 큰형님에게 괜히 볼멘 소리를 해봐도 이미 끝난 걸 어쩔 수가 없다. 얘 재밌다. 한번 이렇게 하면 돼. 한번 치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앞으로도 심판을 봐주려면 탁구를 배워두는 게 좋겠다 싶어 나선 것이다. 해봐. 그전에는 공 하나에 매달리는 게 뭐가 재밌을까 싶었는데 표정을 보아하니 재밌는가 보다. 셋이 함께면 뭐든 즐거운 새 동서다. 재밌는 게. 디너 한번 더 해볼까요? 약속대로 오늘 점심은 경기에서 진 둘째 동서의 몫이다. 그런데 둘째가 아닌 셋째네 집으로 가는 게 아닌가? 재미로 한 경기에 이기고 진 게 뭐가 중요한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셋째가 밥 준비를 하고 둘째가 거들기로 한 것이다. 오늘 점심은 국수. 그런데 셋이 먹기에는 좀 많다 싶다. 네, 그래. 아니 그 조금 더 했어 혹시 잘. 형님 어디서? 써 있어. 이거 상당히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으려고 여유 있게 준비해둔 것이다. 국수 잡수고 하시라 해야 되겠다 지금 가서. 점심으로. 찾아오는 이는 물론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까지 불러 세워 챙기는 셋째 명숙 씨. 점심 잡수고 있어. 좀 있나? 아이고 어른이 걸어오신다. 숨이 헐떡헐떡한다. 오가는 이들 챙기다 보니 이제 명숙 씨네 앞마당은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돼버렸다. 그러니 밥때가 되면 음식을 넉넉하게 해둘 수밖에 없다. 국수 잡수고 있어. 사진 그것도 그대로 옹이난 거 봐라. 걔가 이긴 거 같은 거거든. 야다가도 밥줄 사람도. 셋째 명숙 씨가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을 쓰는 건 귀가 어두운 큰형님 때문이다. 나무 미자형님, 내 형님들하고 유실 형님하고 저렇게 국수를 한 번씩 삶아 드려 우리 저 남동 형님한테 잘하실까 아이가? 안 하고 맞지? 잘할게. 우리 형님 못 든다고 감 들이지 말고. 감 질려야 된다. 못 들은 대로 감 질려야지. 그럼 안 된다 하니까는 입 모양을 보고 정성을 다해서 천천히 하면 잘 알아듣어요. 보청기를 쓰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니 사람들과도 멀어지기 십상. 큰형님이 동네 분들이랑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웃들을 더 챙기는 거다. 한창 뜨거웠던 볕도 조금 수그러든 오후. 첫째 혜선 씨가 밖으로 나섰다. 요즘은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운동 삼아 동네를 돌아다닐 때가 많다. 그 시각 셋째는 집 앞에 심어둔 푸성기들을 정리 중인데 방풍나물이요. 풍을 예방한다는 그 방풍. 형님들을 챙기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오늘 어디까지 가셨길래 이리 안 오셔? 오실 때 됐는데. 가봐야 되겠어. 너희네가 뭘 멀리 나가시냐고. 멀어봤자 동네 한 바퀴인데 왜 이리 걱정을 하나 하겠지만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저 오시네 저기 저. 아이고 멀리도 가셨다. 석 달 전 시아주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큰형님이 걱정이 돼서다.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시니까 걱정스럽잖아. 넘어지면은 그 유고 아줌마처럼. 그래 멀리 갈 때는 내가 오늘 다리가 아파서 저리 들고 올란다 이라고 얘기하고 가셔. 어찌 보면은 엄마 같은데 안 됐기도 안 됐고 어쩔 때는 답답하고 나 막 목소리는 자꾸 높아지고. 큰형님은 이리 맘 써주는 셋째 명숙 씨가 참 고맙다. 그 시각 둘째 동서 여리 씨는 마을회관에서 음식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 혼자 지내는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밥도 챙겨드리고 함께 시간도 보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지경. 이뿐 아니라 농사까지 짓다 보니 세 동서 중에는 제일 바쁘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뭐 그리 급한 일이 있는지 냉장고부터 뒤지는 첫째 혜선 씨. 평소보다 오래 걸었던 터라 피곤할 법도 한데 엉덩이 한 번을 붙이지 않는 걸 보니 꽤 급한 일인가 보다. 도대체 어디를 가는데 이리 서두르는 걸까? 어디서 형님? 먹어. 뭡니까? 응? 깔치. 이거 와야. 내가 뭐 우리 먹으라고. 원체 동서들에게는 이것저것 잘 챙겨주는 인심포한 큰형님. 이거 내무라고요. 하모 이 갈치는 혼자 된 당신에게 마음 써준 동서에게 주는 선물이다. 저 위에 형님 것도 샀는겨. 갈치. 안 샀다 이게 보고 안 샀다 이게 안 샀어요. 하모 그럼 내 것만 샀어. 그럼 이거 너나 먹을까? 응? 모르고는 이거 이제 형님 좀 줄까? 해해 그만 뭐라고 큰형님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둘째 형님이 걸리는 명숙 씨. 어찌해야 할지 참 곤란하다. 시장인데 국수 잡고 가야지다 네, 형님 어디서? 형님 좋아하는 국수 삶아놨어요 기간에 그래 네. 이는 어디 사온 거? 여산 줬나? 어디서 먹었어? 이거 깔치 그때 장에서 산 거. 그래 우리 먹으라고 주신다네. 맞네 깔치. 나는 한 개 안 주고 깔치 한 발에 안 줄란겨 밑둥거리 가가라 형님 주면 가가 끼고 안 주면 안 가가 내가 안 가는데 네 갈라줘 몇 동아리 드리고. 내가 뭐 기한 그래 깔치 것도 내가 안 없으면 저 사가고 이 동시만 줄게인가 봐나 좀 안 주고 뭐 깔치고 내가 안 없으면 이 동시 다 줄 거야 난처하게 그걸 왜 묻는 건지. 이럴 때는 못 들은 척하는 게 상책이다. 형님. 형님 안 오셨으면, 형님 여기 안 왔으면 깔치 이거 내만 다 먹으라 할까 아이가 형님이 묻는다 이거. 가장 먹어야 되지. 형님이 곁에서 40년을 살아온 자신보다 셋째를 더 위하는 것 같아 조금 서운한가 보다. 갈치가 뭐라고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져 버린 상황. 국수 형님 좋아하는 무로 갑시다 그래 가자 해가는 갑시다. 배고프다 괜찮다. 가자 갑시다. 해관에 갑시다. 아이고 옷이 반짝이가 막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닌데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마음이 상할까 봐 말을 돌려버리는 둘째 여리 씨. 막내 많이 주지 시동생이 있으니까 나는 희간으로 장 가니까 그걸 별 관심을 안 쓴다 희간에 묵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있으면 잘 줘. 가만히 생각해보면 곁에서 살갑게 구는 셋째가 예쁜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참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바지런한 둘째 여리 씨는 벌써 밭에 나설 준비 중이다. 깨 아직 조금 덜 덮은 거 마저 합시다 가서. 여기 있네. 2개. 오늘은 셋째 명숙 씨도 함께다. 시간이 서로 나면은 같이 해요 서로. 둘이서 하면 빠르잖아요.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 형님을 거들러 온 모양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요래 갖고 이 내가 흙을 뜨는가 보던 게
이래 기승도 가고. 사실 셋째 명숙 씨는 아직 초보 농부다. 형님 나 지금 맞게 하고 있어요. 노래하면 됩니까? 그래 양쪽에. 도시에서 살다가 6년 전 형님들이 있는 이 마을로 내려온 명숙 씨. 아직은 농사일이 익숙하지가 않다. 아이고 대라. 별로 들은 거 없다. 아이고 되게 힘들어 못하겠다. 형님 집에 막걸리 없습니까? 이따 가자. 요거만 해놓고 가자. 요거 끝에까지. 예. 예. 아이고. 일하는 요령을 몰라 무작정 힘만 쓰다 보니 금세 지치기 일쑤다. 형님 갑시다 좀 쉬었다 하고로. 예. 아이고 대라. 한 골, 두 골, 10골 남았네. 아이고 힘들어라. 농촌에 6년을 살았는데 왜 아무것도 모르나 싶겠지만 명숙 씨가 이 마을에 자리를 잡은 건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우리 큰형님 혼자 계시는데 이거 들고 와서 거기서 마실까? 내가 들까? 응, 내가 가자. 예. 형님 우유 나중에 이거 챙겨. 형님들과 재밌게 살려고 귀촌을 한 것이다. 그래서 가까이 사는 두 형님 근처에 자리를 잡은 거다. 형님 텔레비 보시나? 뭐? 일하고 뛰서 동시가 탁주 한잔 한다 해서 형님이 생기서 없다 형님 빵자두가. 이거 저거 죽는 줄 알았다. 나도 조금. 자 건강을 위하여. 저게 잘 시집와 맺은 인연이지만 서로 위하는 마음만큼은 여느 자매 못지않다. 아이고 형님 갈증 풀린다. 맛있다. 술이 없다 형님. 술 다 먹은데. 탁주 있는 거 물어보세요. 술이 없어 탁주 있어야. 응? 탁주 있어. 없어? 그거 뭐 있어요? 그 인삼술 담아놔 그 밥빙. 가서 먹어도 돼? 응. 아 예. 차려볼게. 아이고 쟤인데. 형님 술 취한다 지금 나도. 원체 큰형님은 술을 잘 안 드시니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아주버님이 담아둔 게 남아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와. 형님 이거 산삼주 같은 거 있어요. 인삼이 아니라 산삼이라는 말에 둘째 여리 씨도 놀랐나 보다. 이거 마셔도 돼요? 응, 뭐 와라. 먹을까? 아, 아 이거는 내두 이런 거 보니까 오래된 거네. 이거 귀한 거구만. 마시려고 가져온 술을 어째 뚫어져라 쳐다만 보는 건지. 우리 성이 좀 주입시다. 에? 뭐 와라. 그래 이런 거 먹으면 좋다 돼. 뭐 와라. 독강 뭐 삼나가. 이거 형님. 어? 형님 시동생. 아, 얘 집에서 담아놓은 거는 먹어. 아. 이 소주는 안 먹는데 그거 좀 주면 안 되나? 갖다 줘라. 갖다 줘? 아, 우리 성이도 한 잔 주자. 야이. 우리 성이도 한 잔 주입시다. 이거 안 돼. 서로 달라고 하니 참 곤란한 노릇이다. 너 먹고 놔둬라. 정답이? 이대로 뒀다가는 의가 상할까 싶어 결단을 내린 것. 너 놓고 아유 기다려 갖다 놓게. 갖다 놨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맛이나 좀 볼 걸 그랬지 싶다. 자 지자리 딱 놔놓고.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집 앞 텃밭으로 나선 둘째 여리 씨. 원래도 워낙 바지런한 성격이었는데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농사를 짓다 보니 더 억척스러워졌다고. 꿀 남한 사람 심한 먼자시거든. 형님. 딸기를 좀 따뜻만은. 딸기. 이거 잡수면 기도 좋답니다. 기에도. 꿀로였다 형님 실까 싶어서. 잡사고 있어. 웬일로 꿀을 다 넣나 싶었는데 딸기 좋아하는 큰형님에게 드릴 요량이었나 보다. 놨다가 잡수 있어. 아이고 내가 일나 갈란다. 셋째가 간식을 챙겨왔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일이 많아 끼니 챙기기도 바쁜 둘째가 일이 나오니 뭔가 수상하다. 산삼도 잘 있네. 산삼주 니 잘 있어? 우리 형님 마음 변할 때까지 가만히 잘 있거라. 아직 산삼주에 대한 미련은 남았나 보다. 갑니다.
얼른 가라. 예. 이럴 때면 둘째 동서도 참 애들 같다 싶다. 그 시각 셋째 명숙 씨도 뭔가 하느라 분주한데 고등어를 굽는 걸 보니 밥 준비를 하나 보다. 그런데 큰형님네로 가는 게 아닌가? 형님. 아야야. 먹어. 그 고등어 구워가지고 왔는데 형님 밥 잡술래요? 평소에도 끼니 때가 되면 형님 밥을 챙겨줬던 터라 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된장하고 이거 하고. 이상하게 자꾸 눈치를 살피는 폼이 아무래도 셋째도 여전히 산삼주가 탐이 나는가 보다. 너 잘 있어. 이따 엄마랑 같이 갈게.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보지도 못하고 돌아서는 셋째 명숙 씨. 뇌물이 안 통할 것 같아요. 좀 약한 것 같으세요? 예,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날씨가 유난히 좋은 다음 날 아침. 오늘은 다들 멀리 외출을 하는가 본데 어디 뭐 재미난 데 가서 놀다 옵시다. 어이싸. 형님 우리 서울에 형님 안 가셨으니까 오늘 우리 신나게 놀다 올까요? 저 한바구 재미나게 놀다 오시. 어른들 전부 모시고 서울에 롯데월드하고 갔다 왔는데 우리 형님이 암만 가시자기도 자신이 없어서 안 가셨어. 우리 형님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다 타셨거든요. 큰형님 혼자 두고 갔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마침 둘째 형님도 시간이 난다고 해서 가까운 놀이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선 것이다. 여거 탈기다 우리. 미안해. 아니야, 가만히 사오사해 사오사. 아 형님 출발했나? 재밌어요. 재밌어. 이유야 어찌됐던 당신 생각해서 왔는데 마냥 싫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첫째 혜선 씨도 동서들에게 장단을 맞춰줄 생각이다. 그런데 이건 뭐 영 어지럽기만 하고 그야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이고 조심하라. 보아하니 제일 신나니는 셋째 동서. 아 재밌다. 큰형님 핑계로 나선 길이지만 오랜만에 제대로 신이 난 모양이다. 이게 딱이네요 딱. 한바탕 신나게 놀고 온 그날 오후 계시네. 명숙 씨가 둘째 형님네 집을 찾았다. 뭐 하신다고? 산삼주 얻어보겠다고 형님 몰래 큰형님에게만 고등어를 가져다 드린 게 마음에 걸려 사과하러 나선 것인데 형님 이 콩도 이게 맛있대. 응. 이게 많이 안 달고. 자 여기 잡수. 있는데 그래. 고안에 승희를 꼭 먹지 뭐. 먹어야지 나도 먹고. 동서 얼굴을 보니 몰래 가져다 드린 딸기가 생각나 여리 씨도 미안한 모양이다. 산산주 있는 그거 네. 그 만말 따지마 저 삼촌 갖다 줘라. 에이. 그래. 내가 형님한테 산삼주 조카 주라고 그 얘기하러 올라온 건데 만말 따지 마고 삼촌 줘라. 이게 내가 그 얘기하러 온 거 아닙니다 형님. 그래 내가 안다 네 마음을. 우리가 그런 송할머리 우리가 이래 잘 지내고 하지 뭐. 산삼주를 가지고 싶어서 애교를 부리는 동서들 덕분에 즐거웠지만 더 했다가는 괜히 분란이 날 수도 있으니 이쯤에서 정리를 할 생각이다.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또 셋째대로 잘하는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줄 수 있겠는가? 더도 덜도 없이 딱 반으로 나눌 셈이다. 산삼 개수도 술도 똑같이 나눠 붓고 나니 달랑 하나 남은 산삼. 그냥 먹어버릴 참이다. 똑같지? 진작 이렇게 나눠줄 걸 잘못했다 싶다. 형님 누웠습니까? 이런 상황은 알 리가 없는 두 동서. 큰형님에게 미안하다 말하러 온 참이다. 와. 뭐 하신다고? 형님하고 둘이 의논해봤는데 안 가라니까 영어 오면 주있어. 하나 나한테 가야지. 둘이 똑같이 그래. 갈라놨어. 형님 하나 내 하나 하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 한 개 묵보고 7개인데 내 하나 묵고 시계서 연하다. 성이 주고
이 삼 좀 갖다 줘라. 우리 먹지 말고. 하면. 똑똑하시다. 큰형님의 현명함 덕분에 지금껏 새 동서 사이가 좋았던 거다. 그 시각 울산으로 직장을 다니는 명숙 씨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이거 지금 언제 올 건데? 아, 우리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 갈게요. 알았어. 왔어요, 집에? 방금 왔어. 방금 왔다고. 알았어. 갈게요. 남편이 기다릴까봐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명숙 씨. 그런데 반갑다는 말은커녕 여보, 오늘 바람 불어서 고추술을 좀 쳐야 되겠다. 어? 이런 아내가 서운할 법도 한데 묵묵히 들어주는 남편. 사실 귀촌을 한 것도 형수님들 가까이에서 살고 싶다는 아내를 위해서였다. 덕분에 직장이 멀어져 일주일에 3일은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아내가 좋다면 다 괜찮다는 애처가다. 그날 밤 형님네를 찾은 둘째 여리 씨. 형님, 혼자 적적하실까봐 놀러 온 것인데 형님, 일로 놀러 온다. 아이, 놀러 온다. 니도 하뚜가 좀 가왔는데? 그 뭐, 하뚜 칠라고. 어디? 형님하고. 오늘은 화투지만 올 때마다 다른 놀이거리를 준비해오는 여리 씨. 육좀 주이소. 낮에는 일하느라 못 올 때가 많아서 밤에 잠자리도 봐드릴 겸 오는 거다. 6개. 돈도 아니니까 이거는 토건인데, 이거는 얘. 뭐지 뭐? 이거 버스 토건, 옛날. 복권. 응. 자, 이거 복권 하나는 내주고. 하나는 내주고. 이거 뭐 하려고 한 개? 어이? 한 개 뭐 하랍니까? 복권 할 때 줘야지. 복권하고로. 하고. 버스 토건 모르고, 그거, 복권 탄다는 복권. 해나 놔두면 달란가. 그 시각 셋째 동선에는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다. 어깨 좀 불러줄까? 어? 야, 무슨 돈 얼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먼저 안마까지 해주고 나선 아내. 정문 이제 나온다. 자, 힘 빼고, 힘 빼시고. 아마도 오자마자 농사일부터 부탁한 게 미안했던 모양이다. 보약을 한 대 해줄 거 어쩌고. 아이고 괜찮다 됐다. 자, 웬일로 안 하던 행동을 한다 싶었는데 여보, 나 큰형님 집에 좀 잠깐만 갔다 올게요. 또 가는 거야? 아침에도 가고 뭐 또 저녁 때도 또 가고 또 내일 아침 또 가겠네.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 혼자 계시니까. 그러면 나는 에이, 당신은 그래도 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나 조금만 갔다 와. 갔다 금방 올게. 내 금방 갔다 갔다 와, 올게. 그럼. 갔다 어? 와. 금방 올게. 알았어. 뭐 울산에서도 혼자고 집에 와서도 혼자고 아마 적적할 때도 있지요. 텔레비 친구잖아 지금. 그러려니 하는 걸 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가 보다. 형님도 오셨네. 예. 집에 테리 보다. 헤어진 지 몇 시간이 안 돼서 또 새 동서가 한자리에 모였다. 또 봐봐, 내가 주름 없애줄게. 이제 오늘 각시만. 그렇게 보고도 뭔 할 일이 또 있나 싶은데 주름이 없어진다 카네 순간적으로. 아프다. 아파? 하면 그럼 살살. 이빨이 돼. 이렇게 하면은 이게 팔자주름이 없어지는 거래요. 이렇게 10번씩 하면 되려는가? 2개. 시집 보내야 되겠다. 주름 피가. 네가 영감 없는데 내가 영감 얻어가 마구로 큰 동식 어디야? 작은 동식도 가지. 해줘봐라 이거도. 해줘볼까? 하고 예. 동지 해줘봐라. 아이고 나도 이쁘질랑가 한번 해보자. 형님이 더 많다니까 여기 주름이. 형님은 내보다 피부가 더 좋다. 나는 새까맣는데. 자 이제 그 형님 일로 보이소. 이거 언제? 자 형님 옆에 딱 서봐봐 봐보소. 둘이야. 이거 언제 이쁘지는가? 이쁘지? 좀 낫지? 낫다. 그래 나서. 와 좋네. 10살이 형님이 더 자신다 아이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안 한 게 낫지? 낫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가 보다. 영감이 있는데. 좋단다. 며칠 뒤 화요일 아침
내 간다. 네. 오늘은 명숙 씨의 남편이 울산으로 출근하는 날이다. 다녀오세요. 법무사 일을 하느라고 보통은 3일 정도 울산에서 지내다가 오는데 이 시간만큼은 명숙 씨도 남편 눈치 안 보고 형님들과 신나게 지내는 자유시간이다. 여보. 당신이 그 떼가지고 사무실로 그 팩스로 좀 보내줘. 떼가지고 사무실로. 예, 알았어요. 누가 전화? 저 아빠. 와. 뭐 급하게 쓴다고 주민등록 등본하고 뭐 떼놓으라고 하네. 서류 좀 떼놓으라고 하네. 그래서 알았다 했어. 몇 점이고 나는 몇 점이고. 이거는 만원 하도 치나? 했어. 이 바쁜데 저 차고 저 정리 언제 할래? 창고 뭐 어떻던데? 나 엄마 여질리가 있대. 역시 여질렸어. 형님하고 한번 채워보고 형님 안 그러면 좀 도와줘 있어. 그러면 보고. 예? 마을에서 나이로는 막내 축에 속하는 셋째 명숙 씨. 덕분에 온갖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다. 동서들이 고생을 하는데 혼자만 편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자기에서 안 된다. 안 장난.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가왔습니까? 아마 그래, 그거 하자. 그래 요거 하자 그러면. 아이고 잘 가오셨네. 요. 이제는 기력이 딸려서 힘쓰는 일은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동서들을 돕고 싶은 게 큰형님의 마음이다. 덕분에 일도 수월하게 끝났다. 다 했다 형님 가자 집에. 아이 집에 이제 다 했다 갑시다. 형님 자전거 탈게 이제. 출발. 갑시다. 집에 갈 때도 나란히 뭐든 함께하는 새 동서다. 그날 오후 집 근처 텃밭에 나와 있는 명숙 씨. 다 뽑아야 돼. 남편이 잡초를 뽑으라고 성화를 했던 게 기억나 잡초 정리를 하는 중이다. 벌써 오네. 오늘은 안 자고 온다더만. 오늘 그 팩스 보냈어. 안 보냈는데. 그거라도 안 보내면 어떡해. 그거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박스 정리를 하느라 잊어버린 모양이다. 사무실에 가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뭐 조치하든지 그렇게 할게. 에이. 웬만해선 화도 잘 안 내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 여보, 내가 오늘 형님들하고 창고 정리하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잊어먹어서 그러니까 매사에 그래 그 중요한 거는 먼저 해놔놓고 같이 뭐 일 하든지 해야지.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실수하면은 다음에 저녁 때 놀러오도 못 가거나 할 거야. 그럼 뭐 저는 오늘 해관도 못 가고. 그렇게 중요한 일 한다고 잘 하라는 뜻이지. 그래 그게. 알았어. 그럼 다음에 내가 이제 다음부터는 정신 차려야지. 내가 사실 덜렁대는 건 맞다 그래. 에이. 아무래도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인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참 난감하다. 지금까지 내내 말 한마디 없는 두 사람. 나가 나가야지. 저래 있으면 더 화를 냈어서 안 되겠어. 에이. 이대로 있는다고 남편 화가 풀어질 것도 아니고 속이나 풀자 싶어서 둘째 형님네 집으로 나섰다. 아이고 우리 집 아빠 성질이 나가지고 또 싸운다. 나보고 맨날 덜렁거리면서 그런다고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고 뭐 내보고 밤에 뭐 마시러 못 가게 한다는 둥 뭐 우리가 또 잘못했다 이거 서로 그걸 못했으니까 그런 게 또 이해를 하고 쫓기고 뭐 성질 그릇은 게 저 사람들도 썩낼 만하다. 그런데 어째 표정이 좋지가 않다. 내하고 니하고 뭐 서있어 좀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뭐 네가 이해를 하고 이제 또 집에 살살 가봐라. 아이고 쫓기고 내가 형님 말 뭐 하나 틀린 건 없지만 지금 명숙 씨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던가. 집에 가기도 싫은데 조금만 있다 가야 돼. 형님 뭐 하실란가? 큰형님이라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어 들러본 건데 저녁 밥 샀어. 뭐 서류를 떼놓으라 했는데 내가 이자 붙어. 그래 막 썽이 나가면 난리가 났다. 예쁜나 그뭐 되겠네. 뭐 그러나 그래. 뭐 썩날 거 뭐 있노? 난리다. 속상했을 동서를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가 않다. 놀다가 썩내는 놀다가
좀 이따 얘를 갈까? 하면 아이고. 얘를 해주고 뭐 어째서 여기 안 아프나? 여기가. 일단 아유, 내가 속상해 집에도 못 가. 역시나 이해해주는 이는 큰형님밖에 없다 싶다. 난리. 응. 아이고. 다리 누워 있으니까 참 편하고 좋아. 이렇게 보니 영락없는 모녀다. 한숨 푹 자고 가라. 예, 알았습니다. 자고 가라. 홀로 계신 우리 엄마 내보시고 형님 나름대로는 자장가 대신 불러주는 건데 귀가 들리지 않아서 그런지 자연스레 목소리가 높아진다. 가자. 그래 마음을 풀고 푹 한숨 자고 가라. 형님, 와. 어째 노래를 크고로 잘 불러서 잠이 다 깨끗다. 그래도 큰형님 덕분에 기분은 풀렸다. 이러니 형님들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다. 아이고. 한바탕 부부싸움이 있고 난 후에도 부부 사이는 여전히 냉랭하다. 오늘 뭐 일할 거 없어요? 이제 겨우 말은 하지만 남편은 찬바람만 쌩쌩이다. 무슨 얘기를 해야 풀어지든지 말든지 할 텐데 대답이 없으니 대화가 될 리가 있겠는가. 시간이 지나면 부부 사이도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셋째 동서가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는 걸 보니 아직까지도 화해를 못했는가 보다. 부부끼리 알아서 잘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기다린 건데 이대로는 걱정이 돼서 도저히 안 될 노릇이다. 야, 짜래 가보자. 기산도 성이 나가고 응. 일 안 났다고 성이 나가 그러사는데 시동생 달게 봐야지. 안 그래도 둘째 여리 씨도 셋째가 마음에 걸렸던 터라 잘 됐다 싶다. 성이 나가 있으면 돼지고기 좀 해서 하나 뒤 가서 꼭 먹고 시동생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다. 응, 갑시다. 우리 형님 마음이 또 내하고 그래도 똑같네. 시동생 그렇다고 가족해가 날들러 오고. 형님이 내보다 낫다. 어떻게든 시동생 화를 풀어줄 참이다. 아침부터 왜한 일인기요? 아침부터 왜한 일이라? 아 이게 뭔지요? 예, 돼지 삼겹살. 이거 삼겹살 왜 아침부터 가요? 아이고, 뭐 저거 삼겹살 뭐 우리 서희대기 사게를 한테 써오네 걸 사서 내가 좀 사가 왔다. 예, 구워가 아직- 먹고 뭐 하여도 하고. 저기 앉으소 그럼. 어제 저 사람들 저 총무 들고 가갖고 성이 나던겨 일 안 한다고 저 총무 성이 나도 함부로 성 내지 말고 서로 잘 지내고 백년 친구 아이가 조금 조심할게요. 잘못했네. 형님들 오셨네. 그래, 오늘 예. 고기 구워 한 잔 먹고 서로 풀자. 오늘 날도 비도 오고 꿉꿉한데 그래. 아이고, 이사방님 무서운 기라. 그래 있잖아. 뭐 니도 분위기를 보아하니 벌써 형님들에게 한 소리 들은 모양이다. 우리도 또 잘못도 있고 나감. 내가 오늘 비 다 그치고 가면 일 다 할게. 미안하게 되십니다. 일 다 해놨는데 뭐 미안하고 이제 뭐 자식할 거 오늘 할 일도 없고 이제 다 했고 큰형님한테 혼났어요. 뭐 망보라 하대. 좀 뭐라 했습니까? 일성 날거 뭐 있노 아무것도 없다. 형수님들이 저리 나오시는데 어쩔 수 있겠는가? 삼겹살 내가 고스케네 그 소주 한잔 하고로 저기 내 숯불 내가 피하고 올게. 바람에 썰이 풀리니까. 형님들 대신에 형수님들 잘 챙기려고 했는데 이런 일로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할 뿐이다. 형님들은 뭐라 해가 지금 아빠 풀렸다. 성이 좀 풀리는 것 같다. 아이고 형님도 고맙습니다. 형님 고기도 가고. 하여를 해. 아이고 그거 그냥 마음 풀면 우리가 마음 좋다. 형수님들이 얼마나 아내 편을 들어주면 가끔 처가 식구들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그래도 새 동서가 친하게 지내는 덕분에 아내를 혼자 두고도 일을 하러 다닐 수 있는 게 아닌가. 새삼 형수님들이 고맙다. 주말 아침. 오늘은 둘째 여리 씨네 반가운 손님이 오는 날이다.
바로 막내 아들 경호 씨와 손녀다. 어이야, 오나. 어이구, 우리 검지. 주말은 물론 시간이 날 때면 집에 자주 들러 얼굴도 보고 농사도 돕는지라 동서들 사이에서는 효자로 소문이 자자한 아들이다. 얘를 어이구, 이. 꼭꼭 바르고 다니래. 주름 더 생기면 뭐할래? 할매라 큰다 할매. 선크림도 바르고 이러면서. 어디 그뿐인가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까지 빼놓지 않고 잘 챙긴다. 그 예쁜 조카의 딸인데 얼마나 예쁠까. 나 엄마하고 온나. 나 요즘 사고 온노. 사회 사고 왔어. 승주 가서 사회 사고 왔어. 밭에 다른 데 가서 사고 왔어. 할머니 기라. 서야 네 할머니가 많아서 내 할머니인지 모르겠지. 어? 공주 왔어요? 어? 아빠하고 둘이 왔어요? 경호는 어버이날 오고 또 오고 자주 온다. 그래 자리로 온다. 진짜 착하다 그래. 맨날 그래서 자주 오자. 착하다. 아이고 고맙다 그래. 좋대, 소위 주무는 게. 어디 오늘 들에나 안 가봤어? 쌈좀 갖다 드리라. 야, 경호 사온 거가. 전번에 어버이날도 짠뜩 사오고 또 사왔나. 내가 깨그 흑보 주고 올게. 그래. 소희야 일좀 잠깐 해주고 가라고. 그래 엄마 좀 해주고 가라. 엄마 요새 일 많이 안 해. 승희도 큰 조카 승희도 잘하지만은 잘한다. 경호만은 못한다. 승희가 경호만은 못한다고. 잘한다 경호가. 얼마나 잘하는지. 엄마 혼자 있다고 매 오고 그래. 맨날 뭐 잡술 거 사다 드리고 또 이제 그 집착하가 생겼다. 오늘따라 자식들이 왜 이리 보고 싶은지 좀 서운한 마음이 든다. 그날 오후 웬일로 셋째네 사랑방에 둘만 함께 있나 싶었는데 여리 씨는 아들과 시내에 나갔다 오는 길이다. 할머니 갔다 오셨어요? 형님하고 계시네. 형님 좋은 거 입었구만. 우리 갱 사주는 거. 샀어? 갱 사주는 거. 경호가 사줬단다. 사고 왔어. 한번 보자. 됐다 여름에. 됐네. 아니 이거 모자 좀 뒤 모자 그 띠부래. 여기 모자가 있어야 나그 봐야 돼. 젊어 보이고 좋다. 질거로 입어야 돼. 사실 마음에 드는데 괜히 트집을 잡은 모양이다. 날씨는 됐네. 형님도 좋네. 아이고 형님 예쁘네. 허리 내. 영희 보고 하나 사돌라 해야 되겠어. 이쁘다. 젊어 보이고. 됐다. 형님. 이런 걸 오늘 지려야 되거든. 그래. 이쁘네. 입을래? 입어라. 마음에 드나? 좋아? 입어라 좋다. 좋아. 그래 최고. 동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얄밉다. 형님. 응. 영호 요새 뭐 하는 거 전화 한번 해볼까? 네가 메론밭에 와봤나 하고 해볼까? 말라고. 몰라 하우스 없는 게. 하우스 문을 열어놔야 되거든.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전화 안 받는다 형님. 파프리카 농장에 바깥에 요 식탁에다 놔두고 일하러 들어가는갑다. 전화를 안 받는다. 아들 목소리라도 들었으면 기분이 좀 풀렸을 텐데 괜히 속만 더 시끄러워졌다. 형님도 가시려고요? 나도 갈래. 가 있어. 가서 집에 좀 청소도 하고 채하고 그래 또 나와야지. 형님 참하다. 자신 때문에 큰형님이 속상해하는 걸 눈치챈 둘째 여리 씨. 일부러 형님을 따라 나섰는데 아버지가 날 좋더라. 무슨 말을 해야 형님 마음이 편해질지 알 수가 없으니 정말이지 답답하다.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다음 날 마을 근처에 있는 장에 나선 새 동서. 큰형님 기분을 좀 풀어드리려고 나온 것이다. 제일 먼저 들릴 곳은 미용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뭐. 염색 좀 해주이소. 네. 형님 염색하고 염색해서
염색하고 나중에 동서집에 막내 동서집에서 그래 어디서 해? 예. 뭐 염색하고 막내 동서집에 어디서 해? 까맣게 염색을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다. 형님 뭐 사러 가실 건데? 홍깨 사고 참기름 좀 사고 그래가 내 조리 해가 둘러서 갈게. 그러면은 형님도 그래 저 동서집으로 어디서 해? 다녀와서 해? 예. 큰형님에게도 단단히 일러뒀겠다. 두 동서들도 각자 볼일을 보러 나섰다. 셋째는 은행으로, 둘째는 마트로. 이렇게 따로따로 다닌 건 정말 오랜만이다. 오늘 동서들이 모이기로 한 곳은 넷째 동선의 가게다. 뭐 사기만 했어. 형님들 염색하러 오고 네. 동시도 여 볼일 보러 오가 요 이제 모이가 가기로 했어. 막내 동서는 가게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 셋째도 볼일을 다 본 모양이다. 우와. 형님 오셨네. 형님 오셨네. 그러니 뭐. 아직 안 오셨어? 안 오셨어? 오기로 했어요? 이리 오기로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아직 안 오셨나? 3시간 다 돼가는데. 그러면 형님 여기 있어 보이죠? 내가 가보고 올게요. 염색이 끝나도 벌써 끝났을 시간인데 웬일인가 싶다. 형님, 갔었는데 우리 형님 가셨어요? 끝나고 바로 가셨어요. 한참 됐어요. 네네. 그래요? 네. 우리 동서 집에 없던데. 가셨네. 수고하세요. 네.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혹시 우리 그 쌍둥이 저 할머니 못 봤어요? 혹시 안 오셨어요? 네, 못 봤는데. 안 오셨어? 네. 이거 형님 어디 가셨노 지금? 아이고 참네. 체력이 딸리거나 이러면 막 머리가 아프면서 쓰러져요. 쓰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큰형님이 한 번씩 쓰러질 때마다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또 어디서 쓰러진 건 아닌지 걱정이 밀려온다. 어디 갔어? 놀라긴 둘째 여리 씨도 마찬가지. 어디 있는 거? 시장 바닥을 다 뒤졌는데도 보이질 않으니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든다. 우리 형님 저 있네. 아이고 참네. 버스 정류장에 있는 줄은 모르고 시장만 뒤졌으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형님 왜 여기 있어? 내가 일 다 보고 동서집으로 오라 했잖아. 동서집으로. 그러면 형님 뭐가 잘못된 건지 이제야 이해가 됐다. 농약방에 동서집으로 오라 한 거 못 알아들었어요. 못 들었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여기 있었어. 아이고. 이럴 때마다 귀가 어두운 게 정말 답답하다. 형님. 큰형님 주차장에 앉아 계신다 지금. 어디 갔었대까? 비운에 두 군데 갔다. 신발 비운에, 병원 비운에. 형님 때문에 온도를 15일이나 왔다 갔다 찾았다. 우리 어디 갈 길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안 찾지. 한바탕 소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많이 찾았다 아닙니까 그래? 말라 찾노. 비운에 와야지. 없는데 안 찾을 수가 있나? 비운에 와야 되지. 비운에 또 나도 비운에 요 간다고 저 가는 거다 알 수가 있나? 아이고 형님. 아까 못 들었어. 그래도 안 갑디까 그래. 형님 이제 앞으로 들고 댕기도 못 나겠다. 이제 벌써 찾지 마라. 안 들리는 게 얼마나 속 터지는 건데 못 알아듣는다고 뭐라고만 하는 건지 둘째한테 서운하다. 시장을 다녀오고 난 후 큰형님 마음을 진정시키려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셋째 동서. 야, 이거 뭐다 뒤져서 욕받다. 죽는 줄 알았다. 아이고. 기급했다. 뭐다. 가자, 걔를 가기로. 누가 사왔어? 내가 샀다. 차로 타고 왔어? 동네에 달걀 장수가 왔었나 보다. 장에는 갔지만 큰형님 찾느라 기운만 쏙 빼고 뭐 하나 사오지도 못했던 터. 청에 있어요. 청에. 안 그래도 반찬할 게 마땅치 않았는데 잘 됐다 싶다. 형님 이건 내 거라. 이거 나 가져갈까? 좋은 거 사셨네.
뭐라 저 삼좀 반찬 해주래. 이거 좋은 거네, 좋은 거. 어이? 좋은 거네. 몰라. 이거 노란 계란이고 좋은 거라고. 아무래도 저번에 갈치처럼 둘째 형님네 건 없는가 본데. 형님, 요 반 위에 해. 나 너는 그만 깨안다. 주지 마. 사실 이렇게 유독 셋째만 챙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 둘째가 요 며칠 속 시끄럽게 했던 것도 있지만 내가 뭐 들깨 같은 거 같은 거 팔아주지. 전지 팔아주기 때문에 사주지 반찬하라고 사주지 뭐 벌로 사주나. 어디 그뿐인가. 깨 같은 거 자식들이 도시로 나갈 때마다 10년 동안이나 돌봐주고 챙긴 게 셋째네 내외였다. 그 고마움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서 더 챙겼던 거였다. 형님 모종삽 있거든 한 개 주이소. 모종삽. 모종삽. 깨모종 삽. 모종삽. 그 있네. 하나. 시장에 다녀와서도 일 때문에 지금까지 밭에 있었던 모양이다. 계란 샀어요? 깨를 샀다. 장사 왔던가 봐. 따끈따끈한 장사. 저 작년 사람, 두부 장사. 대구 사람 어때? 형님 드시려고? 아니야. 지금 삼좀 반찬 해주러 가. 중산주 왜 반찬해 주는데? 그럼 나는 한 개 줘야지. 아이? 나는 한 개 안 주고. 니는 해간에 많이 먹는 거야. 에이고 나 삐끼난다. 니는 해간에 많이 이게 괜찮다. 니는 해간에 많이 먹으면 안 된대. 안 돼. 해간에 많이 먹으면 안 돼. 집에 계란 없거든. 네. 나도. 까치 사가지고 삼촌 준다 하대. 하모. 그걸 또 계란 사주고 나는 한 개도 주다 나고 이제 형님 나 삐끼 볼라. 요거 반 형님 드릴게. 에헤, 괜찮다. 나 안 가갈래. 대뭐 먹겠어. 나 아무것도 줘. 그래도 반 나누면 되지. 에헤, 괜찮다 마. 그만 가라. 큰형님이 이러는 이유는 알지만 좀 너무하신다 싶다. 다 가가는 너가 다 가가 뭐라. 아이고 형님 나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된다. 하면 안 미안나. 됐어 우리.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상황 정말 난감하다. 그만 일하러 갈란다 말. 계란 한 개 안 먹으면 더 끼고. 40년을 곁에서 함께 자매처럼 친구처럼 살았고 힘든 시절도 함께 견디며 이겨냈는데 그 세월이 고작 달걀 한 판만도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자신 때문에 괜히 두 형님 사이가 벌어진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한 명숙 씨. 어떻게든 풀어보려는데 형님 운동 갑시다. 운동 갑시다. 와 이렇게 계시는데 지금 시간이 몇인데요? 안 갈란다. 와요. 역시나 이번에는 단단히 틀어진 모양이다. 왜요? 속상했습니까? 뭐 속살게 있나? 형님 그거는 그렇더라. 내가 형님하고 그래. 세월 산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좀 그래서 나도 좀 그렇고. 형님 막 그렇다고 온갖 이런저런 이해 다 했는데 예. 이번에 좀 섭섭하다. 그게 또 안 됐다 아닙니까? 기도 듣고 해관 가도 아무도 소리도 못 들어서 거기도 가기 싫고 우리가 이해를 안 해주면 어쩌겠습니까? 이해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마 이해를 해주다가도 형님 일어나 안 가봅시다. 형님 그래 있는 데 없잖아. 나 안 갈란다. 좀 누간다. 에이 그 참말로 형님 답지 않구만 평소에 안 하시다가 갑시다 고마 형님. 어? 갑시다. 안 가고 싶다. 이거. 안 가신다고요? 안 갈란다. 아이고 참 큰일이네. 형님 답지 않게 참말로 맨날 일을 하시더만은 형님 마음이 많이 상했는갑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쉽게 풀리지 않을 모양이다. 그날 밤 오늘따라 주변이 왜 이리 조용한가 했는데 8시만 조금 넘으면 목청 좋게 형님을 불러대던 둘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인가 보다. 둘째가 오면 손 한번 꽉 잡아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둘째는 오지 않을 모양이다. 형님네 가던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불안한 여리 씨. 혹시나 형님이 기다리면 어쩌나 싶고 아무래도 가봐야지 안 될 노릇이다.
그런데 벌써 집안의 불이 다 꺼져버렸다. 저 밑에 자는갑다 형님. 미안하다고 내가 속이 좀 좁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조금 일찍 올 걸 하는 후회가 든다. 다음 날 일찌감치 동네 어기로 나선 둘째 여리 씨. 뭔가를 찾는 것 같은데 얼마 전 이 냇가 근처에서 돌나무를 봤던 것 같아 혹시나 하고 나온 것이다. 돌나물은 형님이 좋아하는 나물. 이걸 핑계로 형님 얼굴을 보러 갈 생각이다. 옛날에 여리 씨가 돌나무를 갈아서 가져다 드리면 형님이 참 좋아하셨던 게 떠올라서다. 어제 형님을 봤으면 그냥 대충 넘어갔을 텐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가기는 괜히 어색한 것 같아 이거라도 들고 갈 생각이다. 형님. 없나? 집에 계실 시간인데 도대체 어딜 가신 걸까? 할 수 없다 좀 놔두고 가자. 여러가 비그래 놔두지.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갈 생각이다. 첫째 동서 혜선 씨가 어디를 갔나 했는데 셋째 내로 마실 나온 모양이다. 와. 아니 맛있어. 뭐 오셨어요? 요 어떠나 아침에 안 왔어요. 어디 갔는거? 할 일 없으면 오겠나? 몰라. 어디 가셨을까? 몰라. 자자 앉아 있더나. 자전차도 있어. 자자 삽작거리 있더나. 삽작거리 있어. 오토바이도 있어. 보아하니 둘째 여리 씨가 냇가에 있을 때 집이고 밭이고 다니며 둘째를 찾아다닌 모양이다. 그러니 둘이 또 엇갈렸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 기력이 떨어져 집으로 가서 좀 누웠다 다시 나갈 생각인데 못 보던 게 있는 게 아닌가? 방금 셋째에서 왔으니 셋째는 아닐 게 뻔하고. 이 누가 갖다 놔놓어? 일단 못 말해. 먹어보니 누가 가져다 준지 알겠다 싶다. 돌나물에 대해 아는 이는 딱 한 명, 둘째 동서뿐이 아니던가. 이걸 보고 있자니 빨리 동서와 화해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그 시각, 둘째와 셋째 동서가 함께 옥수수밭에 나섰다. 어제 하루 일을 쉬었더니 둘째네 밭일이 밀려 어쩔 수 없이 땡볕에서 일하는 중이다. 안 덥습니까? 안 더워. 에이 죽겠다. 할 수 없어 하는 게지 뭐 쫓기고. 기운은 좀 없지만 둘째 동서를 생각하면 이대로 더는 누워있을 수는 없는 터. 지금은 빨리 동서 얼굴을 보고 미안하다고 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요즘 옥수수 밭일이 한창인 걸 알기에 둘째네로 찾아가는데 모두 아직 구름 삼십으로 왔어. 형님 더운데 뭐하러 오셨어? 뭐하러 오셨나고? 알겠구름. 알겠구름 잡수러 왔어. 형님 큰집에 큰형님이 아이스크림 갖고 왔습니다. 큰형님 목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조금 녹았네. 왔네 형님. 장가오 아이스크림 사고 오구만. 아이고. 아이스크림이 2개인 걸 보면 둘째 형님을 주려고 가져온 게 분명하다. 자 요거 이만큼 잡수고 나 이거 먹을게. 먹어. 형님 우리 일하는데 덥다고 이거 가져오셨어? 다리 아픈데?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 본다고 가와가. 형님이 가져다 줘서 그런지 아이스크림이 정말 꿀맛이다. 나도 다리가 하나 보면 같이 도와주겠네. 맞아. 그래 그렇다.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다 아닙니까? 응? 마음은 알고 있다고.
이런 큰형님에게 속 좁았던 자신이 많이 미안하다. 잘난 계략이 뭐라고. 내가 잠깐 좀 마음이 좁았어요. 얼마나 줬노 형님 있으니까. 화해를 하고 나니 이제야 마음이 편한가 보다. 요새 일을 안 해가지고 손이 곱다. 손톱지 엄마에다 저 스마에 구멍이 나가. 구멍이 났어. 이봐요, 장갑에 여기. 구멍이 나가 헛소리잖아. 야, 형님이 일 많이 해가지고 와봐요. 아이고, 이 손톱이 떼봐라, 떼. 어떡해. 12년. 그래. 형님하고는 10년. 22년 차이다. 그래, 20년 전. 그래도 형님 손이 제일 곱다, 지금 일 안 해가지고. 22년 차이라도 곱다 이거. 아이고, 인생길에서 만나 소중한 친구가 된 이들. 오늘도 새 동서는 함께다.